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지금 배우게 되는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물질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분리하는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이 물질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순물질이에요.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순물질을 구성하는 친구는 크게 두 친구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 자, 한 종류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배웠던 주기율표 있지? 거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원소들로 구성된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아이들로 구성된 물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철, 구리, 나트륨.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는 순수하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물론 흑연도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겠고요. 두 번째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친구들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냐? 첫 번째, H2O. 자, 우리 H2O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 워터. 그렇죠? 그 다음 CO2는 뭡니까?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쌤, 그러면 한 종류랑 두 종류가 섞였으니까 얘는 순물질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자, 혼합물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게 왜 순물질인지가 이해가 될 거야. 자, 혼합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쉽게 얘기하면은 순물질에다가 순물질을 더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우리가 설탕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물질은 물의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고 설탕이 가지고 있게 되는 성질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친구도 순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순물질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혼합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균일 혼합물이에요. 자, 균일 혼합물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물에 완전히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물에다가 아주 조그만 양의 설탕을 넣게 되면은 녹아 안 녹아? 녹지. 그치? 그리고 제일 윗부분의 물을 마시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만 쏙 떠서 마시건 똑같이 달죠. 고르게 녹아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에 완전히 녹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완전히 녹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흙을 한번 물에다가 녹여볼게. 그러면 침전물이라고 해서 물 아래쪽에 그대로 가라앉는 물질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물질들도 있을 거고, 혹은 물에 섞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 섞이지 않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코우유 있지? 초코우유에 보면 항상 써 있습니다. 흔들어 드세요. 흔들지 않고 그냥 먹게 되면은 다 먹고 나면 밑에 아래쪽에 그 초코 농축액 같은 게 쫙 깔려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불균일 혼합물이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균일 혼합물에 공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나랑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유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시면은 아까 내가 수업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어떤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야. 오케이?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르다. 두 번째, 그 다음은 여러분 혹시 끓는 점이라는 거 뭔지 알죠? 물 100도에서 끓죠. 물 50ml를 끓이나 5리터를 끓이나 몇 도에서 끓어? 100도. 물질의 양과 관계가 있어 없어? 끓는 점은 관계없죠. 물질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즉 물질의 양과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이 총 어떤 게 있냐면은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에는 색, 맛, 냄새 등이 존재하게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째,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끓는 점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는 점 혹은 녹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이 온도 자체는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밀도, 그리고 용해도를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로 공부를 할 거고 저 순서로 공부를 할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아하, 그러면 물질마다 끓는 점은 모두 다르겠구나. 그리고 양과는 관련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탁탁 튀어나와 주셔야 돼.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은 그래서 지금 방금 배웠던 혼합물과 순물질을 한번 구별해 볼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구별을 할 것이냐? 끓는 점과 어는 점을 활용해 볼 거예요. 4번 구별. 첫 번째, 끓는 점입니다. 자, 끓는 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자면은 순수한 순물질 같은 경우는 딱 일정 온도에서 온도가 멈춰요. 더 이상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순물질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소금물을 넣게 되면은 온도가 오히려 올라가요. 아시겠죠? 즉, 순물질이라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혼합물이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 이후에 온도가 조금은 더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끓는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는 어는 점도 구별이 가능해요. 자, 어는 점으로는 어떤 식으로 구별이 가능한 것이냐? 원래 순수한 순물질이라면은 딱 어는 지점에서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해져야 돼. 그런데 만약에 혼합물이라고 한다면 온도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여서 온도가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케이? 즉, 끓는 점을 비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을 파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빨간색을 소금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아하, 혼합 물이라면 어느 점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더 낮은 지점에서 얼기 시작해서 온도가 더 낮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예시들을 우리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과학에서는 이 내용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시에 관한 문제들을.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 배우게 될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이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또다시 복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끓는 점. 자, 첫 번째,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제가 아까 두 가지가 탁탁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뭐가 튀어나와야 돼? 모든 물질에 따라 다르고 양에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 딱 등장해 주셔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어떠한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함에 따라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는 그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 변화하는 현상의 이름을 기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쵸? 이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에탄올이에요. 얘는 의외로 자주 등장하고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 될 겁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예요. 그리고 메탄올의 끓는 점은 65도씨입니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끓는 점은 분명히 물질의 양에 따라서 관련이 없어. 온도라고 하는 그 지점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상관이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달라질 때가 있죠.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어떨 때냐? 우선 끓는 점은 같은 물질이라면 같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지금 파란색을 A라고 할 거고 빨간색을 B라고 할게요.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도달 시간이지. 누가 더 오래 걸렸니? A가. 이유가 뭐겠어? 많아서. 그쵸? 그러므로 물질의 양에 따라서 끓는 점 자체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유일하게 양이 달라진다면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A가 더 양이 많으니까 천천히 도달했을 거예요. 그쵸? 자, 저 내용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끓는 점에서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 자, 결국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방금 잘 말씀드렸죠.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이러한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촥 튀어오르는 건데, 만약에 저 공기 위에 있던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너무나도 세면은 탈출하기가 쉬울까 힘들까? 힘들겠지. 자, 그러면 저 공기가 누르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압 혹은 압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므로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압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끓는 점은 압력이 커지게 되면은 누르는 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끓는 점은 오히려 더 올라가게 돼요. 누르는 힘이 강하다? 탈출하기까지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럼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끓는 점도 낮아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끓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끓는 점 했으니까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 해야지. 가자. 두 번째, 녹는 점과 어는 점. 자,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특성이에요. 즉, 물질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고 또 물질의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치? 하지만 녹는 점과 어는 점에서의 살짝의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열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은 녹는 점이야, 어는 점이야? 녹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얼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 얼음이 언다고 표현하진 않잖아.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냉각을 하고 있는 중에는 어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거야. 그쵸? 이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을 그래프로 한번 살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하다가 일정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일정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온도 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구간을 나눈 다음에 이 친구를 우리가 고체에서부터 실험을 가장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물질의 상태는 뭐겠어요? 고체 상태. 자, 그 다음 우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었죠. 그쵸? 아, 여기서도 흡수하기 때문이지. 공급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현재 지금 고체와 액체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액체만 존재할 것이며, 여기서는 다시 얼고 있는 중이죠? 여긴 다시 고체. 됐습니까? 이거죠. 자, 그러면 질문. 여기 구간이 있죠. 여기는 무슨 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겠지. 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중이니까 얘는 지금 녹는 점이야. 그리고 상태 변화의 이름은 융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어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현재 물이 응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은 이 정가운데를 쭉 자르고 왼쪽 부분만 보게 되면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부분의 그래프는 우리가 가열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 부분은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냉각곡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면서 많은 학생들을 질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쌤, 결국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온도는 같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 가열곡선이야.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얼음이 언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녹는 점이라고 우리는 단어를 지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구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쭉 잘라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녹는 점 쓰면은 틀려. 알았지? 틀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물질의 상태. 자, 물질의 상태고요. 첫 번째, 만약에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강의실이 녹는 점, 즉 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하 20도야. 즉 녹는 점이 더 높아, 상온보다. 그럼 물질의 상태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지금 이 강의실이 영하 30도라면, 그치? 그 다음은 영하 0도보다는 높아. 오케이? 0도보다는 높아, 상온이. 근데 아직까지 100도를 찍지는 못했어. 그러면 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네. 그쵸?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이 강의실이 영상, 굉장히 더워. 한 400도라고 해보자. 즉 끓는 점보다 우리가 있는 상온의 온도가 더 높아버렸어. 400도가 되어버렸어. 그럼 물질의 상태는 무슨 상태?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렸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물질의 특성 첫 번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